지난 주말에요. 정말 믿기 힘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네,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에게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어머머. 차량이 순식간에 2명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를 넘어서 공원까지 밀고 들어간 뒤에야 이 차량 이제서야 멈춰섭니다. 세상에, 지금 영상만 봐도 사고 당시에 저 차량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고 또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를 좀 짐작해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보시다시피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파란불입니다. 아하.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2명의 보행자를 친 건데요. 이 2명의 보행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였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빠르게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50대인 어머니께서는 끝내 숨졌고요. 30대인 딸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친 뒤에 주변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모녀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모녀라고 합니다. 이 딸이 평소에 한국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한국을 구경시켜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2일에 한국으로 입국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효도 관광 온 거였어요? 맞습니다. 효도 관광으로 입국을 했는데 입국한 당일에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머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당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쓰러져 있었고 어느 여성분도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래서 막 다 연락을 해서 경찰 오고 119 오고. 사고 직후 주변 분들이 재빨리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당시에 일본인 모녀 중에 지금 어머니는 지금 끝내 사망했는데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면 완전히 시내 한복판인데 그쵸. 그곳에서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거라고 뭐예요? 합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음주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식당에서 얼마 퍼마신 거예요?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1km가량을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내고 나서 경찰 조사를 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너무 취해서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날은 조사를 아예 못했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쯤 돼서야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잘못을 해놓고 변호인까지 부르고 나와. 진짜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런 대목이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요, 진짜. 박주일 변호사님, 진짜. 네, 맞습니다. 더구나 이제 모녀가 한국에 관광을 왔다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게 더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 유족은요, 이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일본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례 절차를 일본에서 밟고 싶어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운구 비용이요, 무려 1,500만 원이나 들어서 지금 이 비용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고 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 진절만을 나는 한국 땅 떠나고 싶죠. 장례 일본 가서 치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장례 비용 박성배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 저 악마 같은 인간한테 대신 물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은 보험사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장례비,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소극적 손해. 이 일실이익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일컫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위자료입니다. 장례비는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데 운구 비용은 특별 손해, 즉 가해자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손해라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더군다나 음주 중에 발생한 사고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합의금으로 운구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 화딱지가 나요, 진짜. 만만치 상태로 지금 차를 모은 것도 제정신도 아닌데 사람을 죽게 해서, 그것도 한국에 놀러 온 일본인 모녀, 그중에 엄마를 지금 사망하게 했는데
이런 인간은 평생 운전대 못 잡게 하는 그런 법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진짜? 저 인간 진짜 음주운전 버릇 못 고칠 거 아니에요 지금? 음주운전 전력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저 것은 사람이 진짜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범행이라 아마 위험운전, 치상범죄, 치사범죄로 다루는 재판부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법안이 도입된다면 특히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급 입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은 충분히 소급 입법도 가능합니다. 정말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진짜 지금이라도 먼저 할 건 법의 처벌 받기 전에 그 모녀 시신 운구 비용 정말 다 지불하고 그리고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지금 그 모녀 중에 지금 따님은 골절상으로 지금 중상을 입었어요. 지금 앞으로 100배 사죄하고 모든 비용 다 지불하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